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조합에 활용해서 특이한 조합,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자, 요거만 이제 배출을 하면 되는데, 중복조합은 아주 특이한 조합으로서 여러분 교육과정에 이제 첨가가 되었을 때 최근 그 수능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거든요. 또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뭐랄까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처음엔 되게 쉬웠었거든요.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약간 개념도 한번 잡아봐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을 활용한 그런 문제들의 유형 정리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몇 개 없어. 다 외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내신 상황에서는. 또는 수능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중복조합이라면 약간 느낌이 들어오죠. 중복을 허락한 조합이 뭐였니? 뽑기였지. 그치? 그래서 뭐 기호상으로는 이제 NCR을 안 쓰고, 자, NHR 이라는 기호를 쓴대. 자, 그럼 이제 얘의 의미는 뭐겠어? 자, 일단, 나한테 서로 다른 N개가 있겠지. 그치? 자, 서로 다른 N개의 어떤 물건이라든가 사람 중에서 그죠? R개를 뽑는데 똑같은 건데 그 R개를 이제 중복을 허락하여.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중복할 수는 없겠다. 그쵸? 어떤 물건들이 여러 개 있으면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기. R개 뽑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름하여 중복 조합이 되겠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자, 약간 느낌이 이제 이상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호를 쓰며, 자, 이런 것에 대한 계산법은 일단 NHR이 어떤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적어놓고 이유는 이따 보시고요.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푼대.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N하고 R 숫자가 있겠지? 그지? 왜 이렇게 말이 보여, 이거? 자, 두 숫자를 더한 다음, 자, 마이너스 1을 하래. 됐죠, 여기까지? 자, 일단 두 숫자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쳐주고, 뭐, R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방법이 있어. 자, 이런 방법은 왜 나오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보고. 자, 일종의 이제 개념 한번 잡아볼게. 결국 중복을 허락해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야.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지금 X가 있고요. 또 이제 Y가 있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우리가 X가 지금 문자가 어떤 물건이라고 치고요. X가 좀 여러 개 있다고 쳐볼게. X가 여러 개. Y도 마찬가지 여러 개. 어때? 괜찮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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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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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문자 두 개, 종류가 두 개 있잖아. 중에서 예를 들어 뭐 몇 개 해볼까? 세 개 뽑아볼까? 세 개. 즉, 얘와 얘를 몇 개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는다는 것은 이놈의 개수와 이놈의 개수를 더해서 세 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가볍게 자, 어떤 X라는 물건의 개수, Y라는 물건의 개수라고 이제 쳐볼게. 자, 이런 것을 더해서 세 개를 만드세요. 라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라고. 일종의 부정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바로 이게 포인트야. 자, 일단 들어봐. 일단 일종의 부정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겠니? 아니, 그냥 X를 갖다가 두 개 뽑고 Y를 하나 뽑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 요 부정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 그러면 X를 안 뽑을 수 있는 거니까 빵. 세 보자고. Y를 세 개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건 개수다, 개수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뭐 한 개 뽑는다면 Y를 두 개 뽑으면 되고 X를 두 개 뽑는다면 Y를 한 개 뽑으면 되고 X를 세 개 다 뽑는다면 Y를 안 뽑으면 되고 어때? 이해할 수 있겠어? 총 이게 네 가지의 수소쌍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정답은 네 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떤 문자식으로 한번 나열해보면, 나열이 아니라 뽑아보면, 자, X가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 그럼 X를 안 뽑은 거야, 이거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Y를 세 개 뽑았군요. 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고. 괜찮아? 자, 1, 2라는 거는 이제 X 하나 뽑고 나서, X를 하나 뽑고 나서, Y를 두 개 뽑았군요. 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괜찮아? 이걸 이제 중복을 허락한 뽑기라고 불러. 그렇구나. 야, 이게 중복 조합이구나. 그럼 이제 X가 두 개면, Y 하나 뽑았다는 얘기고, 그죠? 자, 마지막으로 X 세 개를 갖다가 다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현상을, 아니, 문자의 종류는 두 개였는데, 총 중복을 그렇게 세 개를 뽑았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EH3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되지? 뭐 그런 거구나. 일단 이해를 해봐. 자, 그런데 이놈의 계산을 좀 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이게 들어갔지만 그 전에는 없었잖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너희 선배들은 이걸 다 일일이 세웠단다. 왜? 안 배웠으니까. 이해되지? 물론 학원에서는 그렇게 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예를 걸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컨비네이션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잘 봐봐. 다시 한번. 자, 컨비네이션을 바꿔서 풀 건데 계산을 2하고 3을 더하래. 그럼 더했어. 그럼 5가 되지. 마이너스 1 하면 뭐가 돼? 다시 4가 되지. 그렇지. 3은 그대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럼 이제 4컴비 3이니까 결국 내가 이제 4컴비 3을 해도 되지만 4C1을 해도 되는 거니까. 어이구, 간단히 4개 나오네? 4가지 나오네? 같아지네? 야, 어쨌든 이렇게 암기식으로 가도, 야, 어쨌든 계산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고요. 이런 계산법은. 그런데, 이게 왜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상한 짓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짓거리 해볼 거냐면, 여기 지금 0이 포함되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나 0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플러스 1씩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플러스 1씩.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돼? 1이 되고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도합 3이 되는 게 아니라 5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1씩. 플러스 1씩. 전부 다 해보자꾸나. 뭐 몇 가지 안 되니까. 됐죠? 그럼 그런 걸 가지고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게. 전부 다 플러스 1씩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숫자 배열은 0, 3이 아니라 1, 4가 될 것이고요. 어때? 괜찮습니까? 자, 이쪽에서 나오는 숫자 배열은 뭐가 될 것 같아? 2, 3이 되겠지? 이쪽에서 나오는 숫자 배열은 3, 2가 되겠지. 자, 이쪽에서 나오는 숫자 배열은 다시 4, 1이 된단다. 물론 이제 다 합해가지고 5가 되는 현상이지.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자연수라고 봐도 되겠지. 그렇지. 자연수. 그런데 결국 만약에 방정식을 만든다면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겠네. 어때? 다만 요 x, y가 현재는 무슨 수라고 보면 될까? 그렇지. 자연수라고 보면 될까? 어때? 괜찮습니까? 근데 이러한 경우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이제 자연수만이 없을 때, 그쵸? 물론 음수 쪽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물건이었으니까. 괜찮죠? 이 물건들을 갖다 뽑는 개수였으니까. 그런데 이쪽의 현상이 다 1대1 매칭이 되고 있지 않냐? 1대1 대응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같은 생각으로 하고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오, 그럼 만약에 이걸 세나 이 경우를 세나 마찬가지겠다라는 발상이 들어온다는 거지. 이해돼? 이 자연수를 세는 방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발상이었냐면 봐봐. 물론 1, 4, 2, 3 이렇게 다 열거할 수도 있지만 자, 5를 맞춰보자. 자연수 2개를 이용해서 5를 한번 맞춰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5라는 숫자를 그냥 어차피 자연수니까 1 5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1 몇 개? 5개. 이런 식으로. 그죠? 자연스럽게 흐름이 잡혀야 된다. 그럼 1 5개 합쳐버리면 5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적절하게 이렇게 둘로 쪼개보자는 느낌은 들어와요? 괜찮아? 둘. 그잖아? 두 숫자로. 그렇다면, 여기에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칸막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조합 설명하면서도 한번 한 거 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칸막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괜찮습니까? 토탈 4개가 있습니다. 그 왜 4개가 만들어지냐면 1이 5개 있기 때문에 그 5개 중에서 5개의 그 사이 공간은 항상 한 개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즉 4개의 칸막이가 만들어지죠. 그쵸? 띵?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 이 4개의 칸막이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선정을 해볼게요.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됐니? 그럼 선택을 해버리면요. 그 앞점까지가 1, 2개니까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 뒷점까지가 1, 3개니까 3으로 볼 수 있으니 결국 내가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칸막이 4개 중에 하나만 선택만 해주면 결국 이게 자연스럽게 숫자가 2개로 쪼개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발상에서 출발한 거라 이거지. 그지 않니?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게 중복을 허락하는 이런 중복 조합의 가짓수하고 되니 여기서 이제 1씩 첨가해가지고요. 자연수를 만드는, 그쵸? 자연수의 조합을 만드는 경우와 같아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바로 이런 중복조합의 가짓수를 이런 컨비네이션으로 그냥 칸막이를 선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4라는 게 왜 나왔냐면, 그치? 자, 일단은 여기 5부터 봅시다. 5. 5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도 1, 여기도 1을 붙였더니 결국 이 3이 아니라 뭐가 나와서? 5가 나와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2H3을 할 때, 자, 일단 2와 3을 더하는 이유는, 이렇게, 더하는 이유는, 이게 가지,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을 더해야 이 5가 나오기 때문이야. 근데 거기에서 일단 칸막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칸막이 개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빼었다는 거지. 자, 1을 빼었다는 것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볼게. 야, 이게 가지, 여기까지.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컨비네이션 1.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여기도 4콤비 3에서 다시 4콤비 1로 넘어올 수 있잖아. 당연히. 그지? 같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정방정식과 같은 현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전부 다 중복을 허락하는 중복조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만 중복조합은 애시당초 원래부터 뽑는 거였으니까 안 뽑을 수도 있어서 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정방정식을 니네가 만들었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정방정식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X와 Y의 정체는 어떤 뽑는 개수이므로, 그죠? 자, 0이 포함되는 자연수 또는 음이 아님이기만 하면 돼. 아닌 정수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 놓으세요. 아닌 정수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중복 조합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바꾼다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기 x, y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자연수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든가 이건 중복 조합이 아니니까 이해가죠? 아니면 이렇게 칸막이 현상을 이용하든가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일단 두 가지 현상을 보시고 일단 중복 허락하는 중복 조합을 이해해 보세요. 됐죠? 자,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부정방정식을 이해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흐름으로 갈 수가 있냐면 봐봐. 일단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동이의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서로 완벽하게 같은 물건들을 서로 다른 써줍다. 서로 다 그렇지. 서로 다른 뭐 사람들이나 서로 다른 박스에 집어넣는 문제와 동일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실하게.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똑같은 물건 뭐 하나, 둘, 셋, 넷 돌멩이 5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근데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자, 우리 돌멩이 몇 개 있다고? 5개 있다고 칠게요. 이해가죠? 얘를 갖다가 두 박스, 자, A 박스, 다음 B 박스, 자, 완벽히 서로 다른 박스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된 여기까지 집어넣는 방법.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누구 세면 돼요. 왜? 뭐 여기에 뭐 5개 들어올 수는 있고, 여기에 뭐 0개 들어오면 되는 거고, 뭐 심심하다면 세면 돼. 4개 들어오면 여기는 1개 들어오면 되는 거고. 야, 근데 이들의 현상이 뭐처럼 보이냐 이거죠. 가만히 보면 이 A 박스와 B 박스에 들어오는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 개수를 우리가 만약에 A와 B라고 한다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들이 결국 합쳐졌을 때 돌멩이 몇 개 나오는 거니까 5개. 어때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정방정식이 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다 나열해도 되지만 무슨 조합이 된다는 거야? 중복 조합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니?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거 문자가 몇 개 있었는데 2개 있었는데 5개 만드는 거다. 그럼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았다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문자 개수 H 맨 나중에 나오는 숫자 5라고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또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는 자, 우리가 지금 이 박스를 갖다 그릴게요. 박스를 이렇게 갖다 그릴게요. 여기 박스 A, B니까.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돌멩이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2개 들어오면 여기는 자, 3개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뭐 그 다음 현상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하나만. 자, 두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 박스, B 박스. 자,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들어온다면 자,
자, 여기 몇 개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4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그렇겠죠. 안 들어오면 5개 들어오는 거고, 맞죠? 근데 마치 이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그 칸막이의 선정, 칸막이의 선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싸리 봐봐. 동글뱅이 2개, 동글뱅이 2개 다음에 뭐가 있냐? 칸이 있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스를 붙여놨으니까 여기도 동글뱅이 하나, 요거 돌멩이 하나 다음에 뭐가 있냐? 또 칸막이가 있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국 봐라. 결국 이 모든 열거된 현상은 뭐냐면, 자, 뭐 여기 동글뱅이, 그 다음에 동글뱅이, 그 다음에 아싸리 요 칸막이까지 있다고 쳐버려봐. 이렇게. 오케이? 동글뱅이, 동글뱅이, 동글뱅이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잠깐 중단하고요. 우리 아까 계산법 연습해 그래요. 이 HO가 정답이었잖아요. 그쵸? 이 현상은 중복조화가 동일하니까. 그럼 이 HO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 컨비네이션을 바꿀 건데, 자, 2하고 5를 더하래요. 그럼 7이지. 빼기 1하래. 그럼 6이지. 그치? 그럼 6콤비 5. 5는 그대로 냅둘 거니까. 6콤비 5가 되면서, 그쵸? 6콤비 5면은 6콤비 1로 바꿔도 되겠네요. 6콤비 5니까. 그치? 따라서 6가지가 나오는 게 정상. 뭐 이렇게 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현상하고, 자, 여기 지금 이거 보니까는 이게 동글뱅이 2개, 칸막이 하나, 동글뱅이 3개. 자, 그 다음 거는요. 동글뱅이 하나, 이렇게 칸막이 하나, 그 다음에 동글뱅이 4개.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4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들을 나열한 가짓수와도 같구나. 그럼 결국 이들을 나열하는 가짓수가 뭔데?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이 되는 거네? 맞아, 안 맞아? 그쵸? 따라서 총 6개야. 5개가 아니라, 그치? 6개인데, 맞아요. 그래서, 6팩토리얼 나누기. 이게 같은 게 지금 5개잖아요. 그럼 5팩토리얼. 하나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 써줄게. 그래. 자, 1팩토리얼. 한 현상과 동일해진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뭔디, 얘들아? 이게 이제 n팩. 어이구, 이거 r팩. 그럼 얘는 뭐야? n마 r팩. 그럼 완벽한 조합의 수식과 같아지는 거죠. 6콤비 5 또는 자 6콤비 1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자 요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바꾸는 현상에 또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 보면은 그지 우리가 이제 EHO를 할 때 그죠? 여기서 보면 일단 돌멩이가 몇 개였다고? 5개. 5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 5개는 돌멩이 개수라고 보시고 요 5개를 돌멩이 개수라고 보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거기에다가 칸막이가 지금 몇 개 첨가돼? 하나 첨가돼. 근데 이 칸막이가 하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박스를 갖다 붙일 때, 이 칸막이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자가 2개라면, 됐지? 여기가 지금 EHO니까 문자가 2개였겠죠? 이 2개라면, 칸막이는 하나 적은 1개가 나온다는 거지. 2개를 붙이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칸막이가. 따라서, 요 2에서 1을 빼보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건 뭐해? 칸막이의 개수. 자, 5는 돌멩이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설명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플러스 2에서 빼기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알아둬라. 되죠? 자, 물론 이런 해석들은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내시는 과정에서 문제 풀 때는 빨리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만 있으면 그냥 중복조합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되니? 그래서 봐봐. 이와 같은 유형을 좀 이따가 할 텐데 문장에서 정말 정확히 읽어줘야 돼. 딱 같은 돌멩이, 똑같은 돌멩이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에게 줄 때만 중복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니?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정도의 기초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제 쓰이는 어떤 유형들을 정리해 볼 건데 그 유형들을 정리해 가면서 왜 이런 부정방정식을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럼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 프린트 보시면서 정리를 해 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유형, 거기 유형 11이라고 나와 있죠? 11. 근데 유형은, 자, 일단 중복조합의 기초입니다. 중복조합의 기초. 자, 우리 45번부터 가보죠. 자, 왜 이런 문장의 스타일이 이런 문제가 중복을 허락하는 말이 없어도 중복조합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잡히면.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A하고 B하고 C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차 단항식? 6차 다항식 아니에요. 단항식. 네, 일단 단항식에 대해서 뭐 좀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항이 하나란 얘기야, 단항식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만 이렇게 곱해보면 이건 하나의 단항식이죠. 하나의 식이죠. 그렇죠? 단항식. 근데 얘는 이제 A의 1승, B의 1승, C의 1승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A를 두 개 사용한다면 뭐 A 제곱, B 뭐 C의 제곱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2제곱, 뭐 1제곱, 2제곱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단항식은 요거 하나,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수를 갖다가 몇 차를 부르면 6차를 만들고 싶으면 지금 현재 이거는 1, 1, 1이니까 이건 3차가 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는 뭐 2, 1, 2니까 이 차수를 더해가지고 5차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6차가 아니지. 결국 이러한 원리를 아신다면 단항식이라는 표현은 A의 개수만큼 P제곱, B를 뽑는 개수만큼 이렇게 뽑기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Q제곱.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C의 R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6차 단항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지수를 모두 더했을 때 뭐가 된다? 6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됐지? 이때 그냥 내 마음대로 있잖아. 내 마음대로 내를 A를 안 뽑고 싶네. 그럼 너 쳐. A를 안 뽑고 싶으면 B의 3승, 뭐 C의 3승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죠? 도합해서 6만 남다는 거니까 6만 남은 6차 단항식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PQR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세워지죠. 일단 두 번째, 요 P와 Q와 R의 정체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0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세요. 0 포함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포함되는 정수이므로 이해가십니까? 완벽한 중복조합 문제가 되더라. 됐어? 따라서 결국 이 세 개의 문자 중에서 6개를 뽑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3H6으로 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마지막 계산법 컴비네이션 바꿀 건데 두 개 더한다면 하나 빼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8. 그치? 컴비 6은 그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 조합의 성질상 8 컴비 2로 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얼마다? 28가지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와? 들어옵니까? 오케이. 자, 46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문장으로 해석되는 거죠. 자, 사과, 배, 귤, 토마토 4개가 있습니다. 4종류. 그 4종류에서 중복을 할 게 몇 개 구입하자고? 3개. 그냥 정확한 중복 조합이죠. 4, H, 3으로 해결하면 돼요. 이런 이제 문장은 거의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고, 안 주겠죠, 잘. 그죠, 여러분? 자, 47번 가봅시다. 아니, 중복 허락해서 세보라며. 그 완벽한 중복 조합의 기호이죠, 기호. 그죠? 47번. 요 45번하고 똑같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죠? 47번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하겠어요? 그쵸? 전개하긴 귀찮지만, 그렇지만 이들을 전개하였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들은 예측할 수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정도의 원리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단항식을 좀 보았듯이 여기도 보면 결과적으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무려 5번을 갖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A가 중복해서 5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따라서 우리가 A의 P승과 또 B의 Q승과 또 C의 R승이 나온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들을 전개했을 때는 이런 아이들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이빨 사용해서 5개니까 요 지수들을 다 더했을 때 5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5가 나와야 한다. 반드시. 이게 5번밖에 안 곱한 거냐면 최대한 5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도 아주 정확한 그냥 부정방정식이 되고, 그쵸? 또한 이제 이들을 전개할 때 A의 5제곱도 분명히 등장을 하면 그럼 B하고 C는 안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쵸? 아예 안 뽑으면서 얘만 5개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결과적으로는 0이 포함될 수가 있죠, 이렇게 지수에. 괜찮죠? 완벽한 중복조합이 되더라. 자, 문자 개수 3, 나온 숫자 5, 3H5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45번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게 기초적인 문제들로서 이렇게 한번 쭉 잡아보는데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부정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그들의 이 문자에 0이 포함될 수 있겠는가에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약간 특이한 것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자, 기초 문제들 정리하고 있어요. 또 한 번 해봅시다. 나오네요. 48번. 자, 통상적으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건 별표 좀 칠게요. 자, 봅시다. 4명의 학생들에게, 그럼 4명의 학생들은 쌍둥이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다 다르겠죠.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종류의 음료수 10개. 음료수 10개가 뭐가 돼요, 지금? 그걸 읽어줘야 돼요. 완벽한 똑같은 물건이래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물건이래요. 자, 이럴 때 이 10개를 이 네 사람에게 줄 때 이와 같은 구조, 똑같을 동, 다를 이. 자, 이런 구조 나오면 자, 천천히 나선처럼 해봐요. 자, 괄호 1번은 그냥 10개를 아무 말 없이 나눠주세요. 괄호 1번은 그냥 10개를 나눠주세요. 아무 말 없죠? 그 얘기는 내가 A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A한테 다 몰빵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냥 빵개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들의 받는 개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은 개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문자로 놔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X, A, B, C니까 A, B, C로 가죠. A, B, C, D 받은 개수를 어차피 다 더하면 10개가 나와야 되고 일단 그렇지 10개가 나와야지. 그치? 우리는 이 개수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그런데 분명히 얘를 갖다가 빵개 그럼 이 10개 이렇게 몰빵할 수도 있으니 바로 이러한 문장을 다 열거 하지 말고 나오면 이건 완벽한 중복조합이 되는구나. 문자 개수 4개, 맞춘 숫자 10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셔야 돼. 동의 이렇게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주긴 줄 건데 이런 말 들어와야 이제 자,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뭐 또 안 주면 또 삐지니까 그죠? 적어도 1개 이상씩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말이에요. 적어도 1개 이상씩. 그러면 어떤 게 좀 차이점이 있냐면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야.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1개 이상이라는 말이 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말로 자, A라는 글자가 1 이상, B도 1 이상, C도 1 이상, D도 이번엔 1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온 거죠. 또 같은 말. 그럼 또 이게 무슨 얘기냐?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들은. 그럼 무슨 수야? 어쨌든 이건 받은 개수니까 뭐 소수점 같은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1.5개 이런 건 없잖아, 그치? 결국은 무슨 수? 자연수일 때 어때요? 뭐가? A, B, C, D가 이런 말하고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은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0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처럼 중복조합으로 가볍게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뭐 이런 거는 금방 풀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방법을 치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런 조건이 뭐 1 이상 너무 간단하지만 1 이상, 4 이상, 5 이상 이런 게 나와 있을 때도 우리가 풀 수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하자? 이 문자들과 식을 만들었으면 치환하자. 생각하는 거 보세요. 여기 스몰 a 있죠? 이 스몰 a를 라지 a 플러스 1로 치환하는 거예요. 왜 치환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이 라지 a를 나중에 우리 라지 a를 쓸 거거든요. 당연히. 이 라지 a에 0이 들어가면 맨 처음에 0만 집어넣어봐. 0 들어가면 스몰 a가 뭐 1이 되죠. 1. 1이 들어가면요. 2가 되죠. 3이 들어가면 뭐 4가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라지 a에 0이 들어가면 이 스몰 a는 1, 2, 3, 4, 5, 6, 7, 8이 나와버려요. 그쵸? 그죠? 따라서 이 라지 a로 치환한다는 이유는 딱 오로지 한 가지 이유예요. 라지 a에 0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플러스 1을 쳐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얘가 0이 됐을 때도 적어도 1은 있으니까 A가 1 이상 맞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B도 마찬가지. 라지 B 플러스 1로. C도 마찬가지. 라지 C 플러스 1로. D도 마찬가지. 라지 D.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환할 수만 있다면 이해되죠? 이게 이제 원칙풀입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죠. 라지, 라지 B, 라지 C, 라지 D로 바뀌고 1, 4개니까 4로 바뀌고 이게 10이었으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넘어가신 후 그럼 얘 이퀄 뭐가 되면서? 6이 되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요 아이들은 이 라지들은 0이 포함될 수가 있죠. 그죠? 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을 칠 거니까 나중에 스몰 a는 1부터 나오니까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따라서 완벽한 중복 조합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4H 6으로 풀어버리는 거지 4H 10은 안 된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이해 갔어? 계산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펼칠 때 돼요, 여기까지. 애시당초 이렇게 봐도 돼요. 봐. 지금 A, B, C, D가 뭐였어? 이 사람들이 받은 개수 아니야? 그치? 그 받은 개수를 A 사람, B 사람, C 사람, D 사람. 여기 아까 전처럼 A 사람, B 사람, C 사람, D 사람. 이걸 주머니에다가 모아놓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받은 놈들을. 알겠죠? 그럼 얘는 적어도 한 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미리 한 개, 음료수 한 개, 음료수 한 개, 음료수 한 개를 줘버릴 수도 있는 거야. 미리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10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음료수가 몇 개 남아있어? 음료수 6개 남아있죠. 이해 가세요? 음료수를 6개라고 생각한다. 그럼 음료수 6개를 가지고 다시 몇 명에게? 4명에게 주고 싶은데 이제는 하나씩은 줬으니까 그래도 그지? 애들이 뭐 이제 불평 없겠지. 그죠? 하나씩은 줬으니까 이 6개를 4명에게 주는 방법에는 전혀 뭐 이제 6개를 한 명한테 몰빵해도 되는 거지 이제. 하나씩은 줬으니까. 몰빵해도 된다?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결과로 4명에게 들어가는 개수만 봐셔서 4명에 들어가는 개수를 다시 A, B, C, D라고 잡았을 때 어쨌든 6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걸 4H6이라고 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리 하나씩 깔아놓고.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더 편리하죠. 예. 그냥 눈에서 딱 보이니까 하나씩 깔면 아 그래 10개가 아니라 6개 남겠구나. 그럼 6개만 줘볼까? 이 정도 가면 가능하잖아. 그런데 이제 조건들이 복잡해지면 이 치환의 원리를 꼭 알아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 내 뒤쪽에 있나 보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해 주시고. 예, 그러면 49번. 이거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 잘 나와 있네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투표 방법이야. 투표 방법인데, 이제 두 가지로 여기다 잘 나와 있거든요. 기억을 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잘 나오진 않지만. 자,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는 완전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9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하고 찍는 거죠. 찍어주다. 무슨 구조로? 자 함수의 구조로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투표하는 문제는 전부 다 함수의 구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여기 유권자들이 1, 2, 3, 4, 5, 6 몇 명 있다고? 9명? 5, 7, 8, 9 9명이 있고요. 여기 후보자는 A와 B가 있다는 거죠. 아, 찍어주다는 거야. 이렇게 찍어주다는 거야. 이해가죠? 이때, 여기 그 문제에서 A라는 게 바로 무기명이네요. A라는 게 무기명 투표 방법. 요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 요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무기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찍었나봐. 비밀 투표 아시죠? 비밀 투표. 예, 찍었나봐. 얘는 이렇게 찍었고, 이렇게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누가 찍었는지 원래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투표라는 거. 맞아요? 그게 바로 무기명 투표예요. 비밀 투표. 그러면 우리 눈에 뭐만 보이냐면요. 우리 반장 선거할 때, 회장 선거할 때 다 해봤죠. 예. A라는 사람이 그 받은 투표 개수만 보이는 거예요. 몇 표? 3표. 1, 2, 3이라는 사람은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그럼 얘가 몇 표 받아? 3표. 얘는 6표 받았네요. 지금 이 현상이라면. 맞죠? 근데 그걸 한번 써보면 A가 D가 있는데 얘가 3표? 얘 몇 표? 6표. 어라? 얘 지금 뭐랑 비슷하니? 봐봐봐. 그 다음에
아, 이게 B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몰빵 찍어준 거야. 그럼 이제 A가 빵표? 얘는 아홉표. 아이고, 이게 뭐랑 비슷하냐고요. 또한 완벽한 부정방정식이 되지요. 토탈 9이 되는. 그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투표라는 것은 얘가 좀 빵표, 얘가 뭐 9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완벽하게 0을 포함하는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자 개수 2개에서 뽑아주는 EH9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 구조에서는요, 진정 헷갈린다면, 부정방정식을 못 만들겠다면, 자, EH9, 즉, 뒤에 거에서 앞에 그 숫자로 읽어주시면 되십니다. EH9,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앞전에 배웠듯이 그 기명투표라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투표, 그 B가 이제 기명투표일 거 아니에요? 비밀, 노비밀. 다 드러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A나 B나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번 놈이 A를 딱 찍었으면 딱 뜨는 거야. 1번이 찍었네, 이렇게. 그럼 1번 놈이 A를 찍을 때하고 1번 놈이 B를 찍을 때하고 이게 이제 다 달라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앞에서 배운 대로 그 기명투표는 그냥 앞에서 배운 그냥 함수의 구조로 가시면 된다. 함수의 개수로 가시면 된다. 는 거고요. 별거 없고요. 뭐 1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후보자 2개, 2가지 아닙니까? 모두 2가지라서 2의 몇 승가지? 9승계. 자, 이렇게 512가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실제 이제 이번 내신 시험이나 또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무기명 표가 나오면 자, 이렇게 좀 방식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0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자주 등장하는 모의고사 패턴인데요. 50번이 별건 아니고요. 쫄지 마시고요. 똑같은 장미가 8송. 장미가 8송이. 그 다음에 똑같은 또 국화죠. 같은 그 말 잘 읽어주셔야 돼요. 국화. 국화가 또 몇 송이? 6송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 A, B, C에게 주고 싶을 때. 됐죠? 여기까지. 장미와 국화를 모두 한 송이 이상씩. 미술장. 적어도 한 송이 이상씩.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종류가 이렇게 2개로 갈린 문제는 따로따로 주시면 돼요. 그냥 따로따로.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럼 장미부터 줘보죠. 뭐. 장미 8개. 됐지? 근데 이제 딱 의미상으로 이게 똑같은 물건들이잖아요. 그거를 A 사람, B 사람, C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그치? 그럼 결국 똑같은 놈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들의 개수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개 맞추는 거 원래? 8개 맞추는 거죠. 아무 말 없으면. 그런데 적어도 몇 개 이상씩 1개. 너도 1개. 너도 1개. 자, 이렇게 들어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개 이상씩. 조금 빨리 해볼까요? 간단하게 1개 이상씩 문제는. 됐어? 치환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1개씩 먼저 줘. 자, 그럼 나한테 남는 게 8개가 아니라 몇 개니? 5개? 오케이. 이렇게 풀지 말고 1개 이상씩이니까 그래. 그들의 받은 개수를 몇 개로 놓으면? 5개로 놓으면 빠르게 중복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죠. 3의 H 얼마? 5. 어때? 괜찮아? 자, 이런 진행을 먼저 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두 번째 국화 주시면 돼요. 국화 몇 송이? 6송이. 그쵸?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여 6송이를 주는 건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적어도 1송이씩 줘야 된다며요? 그럼 너 하나 줘. 너도 하나 줘. 너도 하나 줘. 미리. 됐지? 그럼 몇 송이 남니? 3송이 남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맞춥시다.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은 3H? 3이 되겠죠. 물론 이제 컨비네이션 바꾸시고요. 나중에 이건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거니까요. 케이스 나누는 게 아니라 너와 너를 모아주시면 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떤 문제든 부정방정식화 하시면 상당히 일단 잡힐 때, 개념 잡을 때, 흐름 잡을 때 도움 될 거라고 믿어요. 아시겠죠? 잠깐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싸리, 그 다음 유형은 알싸리 그냥 부정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에 대한 패턴들이 쫙 나오니까 무슨 얘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리고 여태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시면 수능이요, 수능이 매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부정방정식이 전부 다 베이스가 되고 아예 부정방정식을 낼 때도 있었고 알았죠?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부정방정식 또는 부동식. 부동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1번 보시면 돼요. 네, 51번 보시면 아예 부정방정식이 나와 있지요. 이렇게. 근데 원래 이제 x, y, z라는 건 뭐였다고? 그들이 받는 개수였기 때문에 뭐 여기 뭐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이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7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그 말을 잘 읽어줘야 돼요. 뭐 아닌 정수일 때만 아닌 정수. 자, 아닌 정수 이렇게 됐죠? in x, y, z의 순서의 개수를 세는 게 그게 이제 a의 개수네요. a의 개수. 됐죠? 그 다음에 무슨 수? 자연수.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수일 때 세는 거. 그죠? 그걸 이제 b의 개수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하면 되지. 자, 아닌 정수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되겠어요? 예, 정확한 중복조합. 3h 얼마? 7. 어때? 괜찮습니까? 이제 문자 개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맞춤 숫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연수라는 것은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는 문제와 동일해집니다. 그럼 이제 치환해도 좋지만 이게 자연수는 어차피 다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니까 하나씩 줘버려. 하나씩. 줘버려. 아까 그 국화라든가 장미 문제처럼. 그러면 나한테 몇 개 남는 게 7개가 아니라 4개 남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4개라고 생각하신 후 풀면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3h4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도 이제 금방 풀린다는 거죠. 기본 문제들은. 자, 그러면 52번 부당식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 쫄지 마시고 Z, W 자, 이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당식에.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뭐 아닌 정수, 아닌 정수. 좋습니다. 거기 별 붙여주시고. 자꾸 그런 포인트에 유념을 하세요. 아닌 정수.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아니, 이하면 뭐 케이스 나누면 되지 뭐. 우리는 부정방정식을 공부했으니까. 방정식이 아니니까 이건 현재. 자, 이것이 자, 뭐일 때? 2일 때. 같은 말이니까 안 쓸게. 이것이 뭐일 때? 1일 때. 근데 주의할 점이 아닌 정수가 들어가게 0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럼 모두 다 0, 0, 0, 0이면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0일 때. 이런 식으로. 괜찮아? 몇 개 안 되죠? 이거는 완전한 케이스를 구분해 본 거예요. 1일 때, 2일 때, 0일 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닌 정수니까. 자, 문자가 4H2가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4H1이면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4H0이 될 것이니까 나중에 자 컨비네이션 바꿔가지고 전부 다 더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슬쩍 쏴 더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53번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일단 K라는 부정방정식이 들어왔는데 조건 잘 보세요. 조건 잘 보시니까 아닌 정수가 아니에요. 1 이상, B는 2 이상, C는 뭐 이상? 3 이상이야. 아이고, 그럼 어떻게 이제? 약간 이제 1 이상만 깔아놓은 게 아니잖아. 1 이상, 2 이상, 3 이상이야? 이건 어떻게 해? 일단 치환하자 이거야. 자, 스몰 a를 라지 A 플러스 1. 이거 약간 헷갈리시면은 그냥 플러스 여기 나온 숫자 붙이시면 돼요. 1 이상일 때, 이상일 때는요. A 플러스 1. 여기는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B를 라지 B 플러스 2. 플러스 2로 붙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C. C는 어떻게 바꿀까요? C는 이거 3 이상이니까. 라지 C 플러스 3. 그냥 플러스 3만 붙이면 돼. 이해돼? 약간. 그럼 이제 이거 쭉쭉쭉쭉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결국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되고요. 이해가죠? 1하고 2하고 3 더하면 6이니까 넘어가세요. 그럼 K-6을 맞춰주는 그러한 중복조합 문제가 되더라.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3H 이 숫자 하셨겠죠? 요 아이가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그놈의 개수가 얼마? 15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15 맞죠?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요 바꾸는 그 계산법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맞아 안 맞죠? 얘랑 더하는 D 더하면 얼마야? K 빼기 3. 하나 더 빼면 K 빼기 4. 어때요? 이해 가시죠? K 빼기 4. 컨비네이션 얘는 그대로 놔두겠으니까 K 빼기 6. 어쩌면 되게 더러운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 이게 큰 거지. 그치? 컨비네이션에서 이게 약간 작은 거지. 그치? 이거 들어 보이면 K 빼기 4 컨비네이션. 요 큰 놈에서 작은 거 빼도 되는 거니까요. 이게 좀 귀찮으면 빼보세요. KK 날라가고 얼마 남아? 2 이게 남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걸 계산한 것은 K 빼기 4 하고요. 하나 적은 거 K 빼기 5 하고요. 나누기 2였으니까 2팩.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가 15가지였다. 이런 얘기야. 어때? 괜찮지? 어렵지 않지? 넘어가면 30이 되는 거니까 이게 6, 5, 30이면 되겠지. 얘가 6이 되면 되겠는데? 6, 얘가 5, 그럼 30이면 되는 그쵸? 따라서 K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치환의 방법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54번 문제예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왜 54번이 중요하냐면요. 기본적인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만정식기는 홀수 자연수예요. 무슨 수? 홀수, 이런 거. 또는 짝수,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 여기 전제 조건이 좀 바뀌었죠. 음한인 정수가 아니니까. 홀수라는 건 뭐 1, 3, 5, 7, 9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세할낼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치환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치환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홀수의 일반항 대충 아시죠? 뭐 2n-1, 그죠? 아니면 2n 플러스 1.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뭐 라지 x로 할게. 이 라지 x. 이가 2x까지 잡아줘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이 라지 x를 치환하고자 한다면 라지 x에 0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중복조합은. 근데 0이 들어갔을 때 얘가 얼마 나와? 1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2x 홀수라고 해서 2x 마이너스 1로 잡아주면 여기 0이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 마이너스 1부터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자연수인데.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1이면 그럼 y는 2 라지 y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 라지 z 플러스 1. 기본만 딱. 이 기본들로 전부 다 응용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얘를 갖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가 슬쩍 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 라지 x, 이 라지 y, 이 라지 z는 있는 상태에서 1113이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10 맞추기가 되고요. 다시 이 같으면 약분하면 되죠. 그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되므로 어때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중복조합이 돼버린다. 이거죠. 3h 얼마겠어? 5. 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조금 뭐 빠르게 좀 설명하고 있지만 전부 다 이해들 가시죠? 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화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물론 이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든가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가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유형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 충분히 수능까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수능 문제도 별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정방정식의 계열하고. 자, 이제 마지막은 함수의 개수인데 다시 또 함수의 개수인데 이놈의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 나와요. 예. 결과적으로 한 번 정도 그냥 날 한번 잡고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의 개수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공부할 건 뭐냐면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것 중에서 어떤 함수가 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던 중복조합이랑 어우러지는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55번에 있습니다. 55번에 일단 먼저 결론부터 써드릴게요. 자, 갑니다. 우리 함수 만들 때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비교할 때 정역에 있는 원소죠. A보다 B가 더 큰 D. 만약에 그들이 찍는 값도 이렇게 커지기만 한다면 자, 무슨 함수라 배웠어요? 우리가 증가함수라 배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같아질 수도 있다면 그런 함수 뭡니까? 이름 없죠. 그죠? 예.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자, 똑같이 A보다 B가 더 큰데요. 그들이 찍은 값들이 점점 만약에 작아진다면 이렇게 작아지는 건 감소함수라 부를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작아지거나 같아질 때 이럴 때. 자, 일단 이 두 가지의 패턴 유형을 좀 일단 잡아주시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중복조합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그러한지는 거기 문제를 잠깐 보시다. 거기 약간 조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기본 예제를 보시면서 잠깐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항상 얘. 어떤 함수를 만들고 싶어. 1, 2, 3에서 y 집합을 1, 2, 3, 4, 5까지 가볼까요? 뾰로롱. 아까 그 무기명 투표하고도 비슷하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찍었어. 이렇게. 하나를 찍었죠. 얘가 이제 좀 더 큰 걸 찍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크다는 있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 이 경우로 본다면. 그런데 등호도 있기 때문에 3이 4를 찍을 수는 있어. 다만 3이 3을 못 찍어요. 2가 4를 찍었으면 크거나 같은 걸 찍어주라는 의미에 별 의미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2 찍고 4 찍고 4 찍고를 현상을 한번 열거해 보면 2, 4, 4가 되죠. 2, 4, 4.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이 맨 처음에 3을 찍었어. 그러면 2는 3보다 작은 건 못 찍는다고. 점점 커지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 또 3 찍을래. 그럼 괜찮아. 같은 건. 3은 3보다는 좀 큰 거 찍을까? 5 찍을래? 이렇게 따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현상을 써보면 3되고 3되고 5 되고 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한 열거일 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또는 선정될 수 있는 좀 치역이 될 수 있는 숫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나오네? 당연히 3개 찍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3개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맨 처음 돌아갑시다. 그때도 XXY, XXX 이런 식으로 중복이 하루 됐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요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 뽑은 거다 해서 OH3으로 끝내면 되는 거지. 결국 이걸 갖다가 다 열거할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들어왔을 때 크거나 같아도 마찬가지고 작거나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상으로. 네, 따라서 뒤에 있는 숫자에서 또 앞에 있는 숫자 읽어주시면 개수를 OH3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기본 파단을 잡아놓고 55번 문제 들어갑시다. 55번 문제는요. x의 정의역이 1, 2, 3, 4. 네. 그 다음에 y의 그 공역이 뭐야? 6, 7, 8, 9, 10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가족권을 보면요. 이미 3은 하나를 찍고 있어요. fix. 자, 찍어놨다고 쳐.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우리는 1하고 2하고 4만 찍으면 되는데 그 다음 나조건 잘 보시면 돼요. 요것만 써드릴게요. f. x1보다 f. x2가 커지기만 하면 쉬운데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일단 이런 문제 하실 때는 바운더리를 잡아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1, 2 어렵지 않습니다. 자, 1, 2라는 건 일단 3, 2, 8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1, 2가 찍을 수 있는 거는 8보다는 작은 애들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커지게 만들려면. 돼요? 근데 8이랑 똑같아도 상관없거든. 등호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색은 6, 7, 8까지 갈 수 있다. 바운더리부터 잡아주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1, 2가 6, 7, 8을 찍을 때 크거나 같게끔 찍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쑥 찍을 때 말이죠. 그죠?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HE.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읽어버리고요. 됐어? 동시에 곱하기. 되니? 이 4라는 놈은요. 이미 3에 또 8을 찍었기 때문에 얘보다 좀 큰 걸 찍을 수밖에 없어. 그치 기본적으로. 근데 8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바운더리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찍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8, 9, 10이다. 어렵지 않죠? 8, 9, 10이다.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뿐이 없잖아 어차피. 그치? 그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 둘, 세 가지인 거죠. 그냥. 아니면 3H1 하셔도 똑같이 나오고요.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어찌 보면 바운더리만 잘 설정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런 경우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경우만 중복조합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비교하면서 56번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우리 잘 보고 풀어야지. 그치? 56번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대중 없이 1, 2, 3, 4에서 자, B 어디로 가는디? 3, 4, 5로 가는디 함수를 뾰로롱. 근데 이제 예전에 또 연습했던 문제네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게. 이게 무슨 말이라고? 별게 아니라 이 3, 4, 5를 적어도 하나씩은 다 찍어주라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 뭐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 더 노는 게 없게끔. 이런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문제만 보고서는 그냥 이 4개 중에서 2개가 한쪽으로 몰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 다른 거 가고요. 또 하나 다른 거 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마다 다른데요. 그러면 그치 문제마다 다르잖아. 근데 이걸 원래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네, 뒤쪽에서 할 거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조합이 끝나면요. 분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 하나만 본다면 그렇잖아. 2놈은 같이 가야 되고 한 놈 따로 한 놈 따로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는 뭐냐면 야 여기서 바로 찍지 말고 1단계적으로잖아. 1단계적으로다가 4개 중에서 같이 이렇게 2놈은 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럼 4개 중에서 2놈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갈 놈, 같이 갈 놈. 됐어요, 그지? 그럼 나머지 이제 이거 묶어놓고, 나머지 얘네 따로 갈 거야. 근데 얘네들이 결국 찍을 수 있는 거 하나로 보라는 거지, 이걸. 3놈이기 때문에, 그죠? 막 이제 이걸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럼 뭐야? 3패가 아닙니까? 그쵸? 찍을 수 있는 방법? 3패까지. 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별거 없죠? 얘 6이고요. 얘 6이니. 36가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의 개수가 좀 많아지거나, 이들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이러한 게 심플하게 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때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대신에 취업과 공익이 같은 함수는 대신에 잘 나오니까 꼭 잡아보시고요. 일단,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57번으로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 57번으로 그 나와 있는 함수 개수를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앞전에 그 순열부터 계속 나왔던 게 함수 개수잖아요.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어, 얘들아. 함수의 개수를 한번 날 잡고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아무 말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함수의 개수. 한마디로 그냥 함수는, 됐죠? 뭐 이제 공식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아이고,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네? 4가지네. 얘도 4가지네. 그죠? 그럼 4의 몇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대역이 1대1 함수.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고 서로 다른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얘가 할 수 있는 게 4가지라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3가지밖에 안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것도 2가지밖에 안 된다. 정확한 이제 순열이죠. 순열.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이런 느낌이죠. 1이 찍는 값과 2가 찍는 값과 3이 찍는 값이 점점 커져라. 또는 작아져라도 마찬가지예요. 작아져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증가 또는 감소 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이쪽을 먼저 보시고 찍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찍히면 받을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그죠? 그 4개 중에서 어차피 3개 받을 거니까 하나, 둘, 셋. 즉, 요 뒤쪽을 살려서요. 뒤쪽을 살려서 4개 중에서 3개를 먼저 선정해 줍니다. 뒤쪽만 보시면 된다고. 뒤쪽이 공역이잖아. 공역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아무렇게나 3개를 잡아주잖아. 이렇게. 대인역까지 잡아주는과 동시에 제일 작은 놈은 제일 작은 거랑 매칭하고요. 중간짜리는 중간짜리로, 제일 큰 놈은 제일 큰 놈으로 매칭해 주는 거야. 매칭이라는 거는 세지 않아. 한 가지뿐이 없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야. 감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해가시죠? 이렇게 4번이 점점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공부한 대로 4H3 왜? 4개 중에서 3개로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뒤에서 읽어주시면 총 정리 한 판 될 겁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함수의 계열에서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쌤 다 풀면 재미없잖아.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59번까지 해드릴게요. 59번.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문제. 가장 수능과 밀접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자, 58번은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 말을 잘 해석하셔서. 자, 59번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마지막으로 하고, 중복조합 유형 정리는 여기까지. 일단, 센에 나와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한숨 그리시고요. 항상 함수의 접근은 그려보세요,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슈. 그런데 시간 안 걸리잖아요. 6, 7. 그쵸? 그 다음에 함수 찍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잘 읽어야지. 조건이 뭐가 들어왔냐면 또 똑같이 FA, FB. 찍는 게 크거나 같아라. 그럼 이제 일종의 이제 중복조합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런데 조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런 함수 중에서 만약에 이것만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 선택이니까 7H6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F1하고 F4를 곱했는데 그게 12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단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일단 F1하고 F4를 봤을 때 적어도 이 말에 의해서 F4가 크든가 같으셔야 됩니다. 맞죠? 크든가 같으셔야 돼. 그런데 곱해서 10이 맞출 수 있는 경우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어떤 분류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분류 문제라고요. 1번 어떻게 봐 단순하게 만약에 얘가 2라면 얘가 찍는 값이 2라면 얘가 찍는 값이 6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에서 6, 2는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요 말에 의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F1이 3이라면 3, 4, 10이니까 그쵸? 곱하기 4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그거 나눌 줄 알아야지. 그지 않냐? 자 그럼 봐봐. 항상 예를 들어서 문제는 1이 2를 찍었다. fix. 4가 6을 찍었다. fix. 자, 이거 이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때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남는 가지고 봐봐. 이 말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 2하고 3이 같이 갈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볼 거고요. 5하고 6 같이 볼 건데 됐니? 지금 2하고 3이 갈 수 있는 바운더리만 잘 설정하시면 보세요. 이미 얘가 2를 찍었고 4가 6을 찍었으면 점점 커지게 만들려면 2하고 3은 기본적으로 3, 4, 5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호 개념 때문에, 등호 때문에 참 2하고 6도 또 찍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는 없죠. 따라서 요 2, 3이 갈 수 있는 바운더리는 2부터 어디까지고요? 6까지고요. 이렇게. 그럼 먼저 그게 보이시면 거기부터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 두 개의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찍을 때 요 관계를 만족하면 거꾸로 읽어주면 OH이잖아요. 그죠? 주목조합 오늘 배웠으니까 써먹어봐 자꾸. 곱하기 연속적으로 5와 6은 4가 6을 찍었기 때문에 적어도 얘보다 큰 걸 찍어야 된다고. 큰 게 7. 그 다음에 등호 때문에 6도 찍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5와 6은 이 6과 7을 찍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기죠. 바운더리. 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얘 두 개니까 EH2로 가면 되겠네요. EH2 이런 식으로. 네.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예. 자, 마지막으로 3과 4를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더 그리시면 돼요. 우쿠쿠 우쿠쿠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6에서 아까 전에 1, 2, 3, 4, 5, 6, 7인데 만약에 1이 3을 찍고 야 너가 3을 찍어봐 이렇게 그 다음에 4가 4를 찍으면 슉슉슉 되잖아요. 이럴 때 3, 4, 10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같이 갈 건데 2, 3 됐어요? 2, 3 너희들 같이 갈 건데 얘가 갈 수 있는 바운더리는 3과 4 사이라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같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요 정도로 갈 수 있겠군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그럼 너 두 개니 뒤에서 앞으로 EH2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되죠? 마지막 5번하고 6번도 같이 한번 가볼 건데 갈 수 있는 게 이미 4가 4를 찍었기 때문에 큰 거 5, 6, 7이 있지. and 4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4, 5, 6, 7까지 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겨요. 그럼 너 두 개, 여기 몇 개? 네 개지? 그러면 4H2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케이스 나눠놨으니까 나중에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도록.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조합까지, 좀 특이한 중복 조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직 조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합의 쓰임새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분할과 분배, 그 다음에 이항 정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 잘 해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